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이죠. 에 대해서 16일자의 서울신문에 유창선 정치평론가가 써놓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무법자 조국의 출마선언. 참,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그랬었죠. 또 법무부 장관 했었죠. 이런 사람 앞에 무법자라는 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글이 쓰여진 것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출사표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는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조 장관이 법정 구속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버젓이 총선 출마를 하는 광경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도 대비된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에서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재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을 했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결은 끝났다. 대통령의 장모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실형 선고까지 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법 앞에서는 대통령의 장모도 외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두 사건의 판결을 골고하는 묘한 대비를 드러낸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통령의 장모는 법정 구속돼 감옥에 갇힌 반면 그보다 형량이 높은 조 장관은 법정 구속을 면하고 선거 출마까지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설명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장모 또한 그럴 우려가 없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상고심에서야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니 증거인멸의 필요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대통령 장모의 사례를 떠나서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속되는 것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다. 문제는 재판부 이 같은 관용적 판결이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공천 배제의 1순위 대상이어야 한다. 여론의 역풍을 불사하면서 조 장관의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은 일종의 원한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성찰 없는 복수의 적개심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전복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제아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도 자신에게 갇혀 있었다. 자신을 나폴레옹과 같은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했던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심지어 살인조차도 허용된다고 믿었다. 오만했던 그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한 것은 여인 소냐의 사랑이었다.
자신이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해롭기만 한 이라고 믿었던 오만함에서 빠져나오고서야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법원의 일관된 판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만함의 성에 갇혀있는 조 전 장관은 그가 주장하는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까미 소설 전락에 나오는 정의로운 변호사 클라망스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가오를 고백하며 참여했다. 심판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공감을 얻는다. 법원의 거듭된 판결도 무시하면서 출마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모습은 심판자가 아니라 무법자에 가깝다.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뭐 예전처럼 사법시험 제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재판을 하고 하게 되겠죠. 뭐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서 강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 장관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던 아마 지금 법조인들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예 우리처럼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은 뭐 이제 아는 게 좀 부족하고 뭐 지능지수가 아무래도 좀 뭐 이런 분들보다 낮고 하니까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좀 무지하고 무식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 법대에서 앞으로의 그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직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도대체 판단을 어떻게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것은 뭐 이건 그쪽 관련된 계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사법부 쪽에 또 행정부 쪽에 좀 틀리지만은 국민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허용하고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반대해야 될 것은 국민들 몫이겠죠. 아마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선거법을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출마할 수 있는 근데 보통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면허도 취소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제한사항이 있어갖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유난히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인 그 일반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도 여러 가지 뭐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국가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인데 거기에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참 웃음을 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감히 뭐 일반 사람들은 그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돼 있고 뭐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적 행위를 하고 형을 맞췄던 사람들 이게 결국은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은 그 전에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정 이상의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이상의 정무직들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그 위로 강력 뭐 단체장들 모두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징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군에서 복무를 갖다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법률을 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지는 예상을 못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국들의 어떤 그 상황.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 리더들이 군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리에 있다면은 이건 안 되죠.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대체 복무로도 안 된다. 군대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정 이상의 공무원들이나 특히 대통령부터 해서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장도 그 이외에 올라갈 사람들, 밑에 하위 뭐 판사들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냥 법조인들 전부 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군대에 들어가서 법무관으로 뭐 근무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징용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걸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간다는 것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 이런 사람들,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오질 않죠.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죠. 아예 제한이 되니까. 그런 제도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역을 필요한 사람이 일정 이상의 직급에서 뭐 정치든지 공직이든지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려면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웅입니다.